네, 안녕하세요. 트럭할리입니다. 오늘은 할리가 아닌 트럭커로서 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건 아니고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제가 할리를 접한 지가 지금 딱 1년 됐어요. 지금 오늘이 12월 20 며칠이니까 1월 달에 이제 할리를 사서 다이나 스밥을 사서 12월 달 됐으니까 뭐 1년 거의 딱 됐죠. 근데 오토바이 바이크 입문한 지는 21년 12월 달에 면허증을 따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역시 2년 됐네요. 2년. 할리는 지금 1년 됐고요. 겨울이 시작돼서 한 2주 전에 이상기온으로 따뜻해서 그 기온이 따뜻한 기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역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고 춥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갑자기 그냥 영하 14도, 오늘은 아침 영하 14도였어요. 파주는 좀 더 춥죠. 서울이나 이쪽 아래층보다 영하 14도였고 당분간은 이 추위가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덜 추운 날 한 번씩은 타기는 탈 건데 어저께 또 눈도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길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게 좀 미끄러워요. 사실은 도로가 말라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는 좀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얼어서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염화칼슘의 그 끈적이는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아스팔트에 좀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을 때가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해요. 몸이 좀 굳으면 자세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요. 일단 겨울 시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할리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바이크에 좀 몰입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할리에 좀 몰입을 하게 됐고, 왜 그러냐면 21년 12월 달에 면허증을 따서 바이크를 전혀 모를 때, 어릴 때 이제 125를 한 10대 때 19살부터 24살 때까지 한 4, 5년 정도를 탄 거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한 30년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맨 처음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21년 12월 달에 따서 1월 달에 이제 처음 산 게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키가 좀 왜소하다 보니까 착시성 위주로 차를 사다 보니까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와사키의 닌자 650이라는 걸 샀어요. 그걸 왜 샀냐면 그 오토바이가 멋있고 달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곳에 오토바이 판매소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갔다가 앉아보니까 그 다리가 닿아요. 그게 다른 거보다 좀 편하게. 그래서 일단은 고민 몇 달 하다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 5, 6개월 갖고 있다가 이제 레블을 샀는데, 레블도 2주 만에 팔았어요. 2주 만에 팔고, 그 이후에 이제 볼트 950이라고 야마의 C스펙 볼트 950 950cc죠. 그걸 타보니까 그때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조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볼트 950부터.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도 그렇게 아주 심취되고 중독성이 좀 약간 보일 정도로 심취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볼트 950도 거의 한 7, 8개월을 재밌게 탔는데 뭔가가 조금 이제 할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접하고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할리 쪽으로, 원래는 할리는 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눈길이 자꾸 가고, 유튜브를 틀면 할리 영상도 많고, 그래서 48부터 883부터 뭐 고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다이나 스밥을 사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 다이나 스밥을 2월 달에 갖고 와서 한 2월 달 정도부터 이제 추운데 좀씩 탔어요. 근데 그 다이나를 타고부터 오토바이에 빠지게 됐어요. 그 고동감하고 진동이 진짜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 다이나 스밥이. 그때부터 뭐 오토바이에 관심이, 예전에 볼트 차까지는 뭐 한 관심도가 100% 따졌을 때 관심도가 뭐 한 60% 정도였다면, 지금 그 다이나 스밥부터 지금까지는 1년간, 그러니까 23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간 바이크 관심도가 뭐 한 60, 70이었던 게 지금은 100 이상이에요. 100 이상. 근데 이게 좀 이제 점점 그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중독. 바이크는 뭐 중독성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도 나오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제가 또 아침 이 바이크를, 구체적으로 할리를 저는 할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할리를 타고부터 이렇게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독성이 좀 있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할리의 중독성을 알코올 중독성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자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57을 넘기면서 내년에 이제 58세가 되는데, 제가 지금 술을 단주한 지가 지금 4년 8개월 됐어요. 19년 4월 12일부터 술을 안 먹었는데, 담배는 한 7년 됐고, 술을 끊으면서 단주를 시작하면서 운동도 하고 해서 이 바이크도 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단주예요.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머리도 맑고, 좀 술을 단주하면서 또 다른 그 삶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 이게 술 먹을 때랑 지금이랑은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술도 많이 먹고 일도 열심히 했지만 술도 열심히 먹었어요. 뭐든지 하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술도 뭐 거의 매일 먹었어요, 일하면서. 근데 이제 좀 중독성을 보였죠. 제가 스스로도 나는 술이 중독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단주를 결심하고 이제 술을 지금 단주를 잘 하고 있지만, 술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 중독이 되면, 일단 첫 번째 바이크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바로 뭐든지 처음부터 중독이 되지는 않죠. 이제 점점 심해지죠, 그죠? 술도 역시 먹자마자 중독이 되지는 않고, 오토바이도 그렇지도 않아요. 점점 흥치되고 몰입하고 집착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죠. 근데 술도 사실은 제가 이제 30대 때 처음이랬다. 처음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IMF 때 덤프차를 처음 사고, IMF가 터지면서 97년도 11월 달부터 마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속상하고 하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는 술을 막 억지로 막 먹고 잊으려고 막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대 때는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다시피 하는, 술 친구처럼 술에 많이 의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해서 53살 정도에, 2살, 3살 정도에 이제 4년 8개월 됐으니까, 이렇게 계속 먹다가는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가감하게 술을 딱 끊었죠. 그래서 4년 8개월 동안 지금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근데 몸도 좋아지고, 걷기 운동을 4년 동안 같이 시작을 했어요.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요, 지금 와이프가. 근데 이제
이제 할리 오토바이에 대한 그 중독성이랑 비교를 하면 일단 금전적인 거, 술도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술도 얻어먹기도 하지만 사기도 해야 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때로는 지하 유흥업소도 갈 때도 있고, 젊을 때는 한때 다 누구나 뭐 그런 데 한 번씩 가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술을 제가 이제 끊었더니 그게 술값이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쓸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담배도 안 피지. 그러니까 술을 딱 끊고서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약간의 그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취미생활을 즐기려고 찾다 보니까 바이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한 4, 5년 매뉴얼 바이크 125를 대림 혼다 거를 탄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인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고 오토바이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갖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접수하고 바로 따가지고 오토바이를 바로 샀어요. 물론 와이프한테는 뭐 동의를 얻고 한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서 뭐 통보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의 그 단주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막 이거 뭐 내가 취미생활 즐기고 재미있게 사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약간의 그 취미생활 개념이었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딱 시작했고 할리를 사면서 본격적으로 몰입하게 됐고 거기 흥취가 되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일을 하지만 바이크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이 중독되면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술 생각이 계속 나죠. 그 전날 폭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지만 오후 되면 또 한 잔 생각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크도 어디 뭐 장거리 투어 갔다가 올 때쯤이면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녹초가 돼서 들어왔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타고 싶잖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술도 먹다 보면 먹을 때는 괴로운 걸 모르죠. 재밌죠. 그냥 뭐 이야기도 하고 막 그냥 뭐 괴로운 일도 잊어먹고 막 또 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술도 먹고 안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맛집 가서 먹고 기분이 좋죠. 친구들이랑 농담도 하고 막 재밌게 흥취돼서 막 노래도 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바이크도 역시 어디를 쫙 가면 경치 좋은 데를 달리면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와 이게 진짜 삶이구나. 진짜 막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토바이 타고 갈 때는 막 너무 재밌죠. 저도 막 다리를 건널 때라든가 산 이렇게 쫙 지나면서 하늘이 뻥 뚫리는 하늘을 보면서 다리를 건너면 와 이거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분이다라는 걸 느껴요. 그때마다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달을 해줄 수도 없고 뭐 오토바이를 막 타라 할 수도 없고 막 너무 막 이게 좋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잊게 돼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토바이의 그 순간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술도 역시 먹다 보면 다른 거 걱정 근심 다 잊어먹잖아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뭐 모든 게 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이고 못생긴 여자도 이뻐 보이게 하는 게 술인데 화장만 하면. 그래서 술과 이 오토바이의 중독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좀 뭔가에 흡치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위험한 것도 있어요. 또 이제 비슷한 게 술은 적당하게만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끊은 거예요. 제가 적당하게 먹을 줄 알았으면 아마 단주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적당하게 먹으면서 본인과 자신과 타협하면서 오늘 먹고 내일은 쉬고 또 모레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계속 먹으면 중독은 아니라도 좀 약간 질병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디 영상에서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한두 잔의 술 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대부분이 술을 먹으면 아무리 적당하게 먹더라도 뭐 소주 한 병 이상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매일 먹으면 당연히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3-4번씩 먹는 사람도 뭔가가 신체에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죠. 과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약간의 술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당장 어디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과하게 매일 먹는 사람은 그 이제 아픈 게 금방 느끼고 금방 오지만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먹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프거나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병이 진행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오히려 더 회복되기 어려운 시점으로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폭주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 지금 빨리 느끼기 때문에 신체에 어떤 안 좋은 거를 그럼 얼른 이게 단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오토바이도 적당하게 술을 보면 우리가 달리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오늘 한번 달려볼까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도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즐기면서 적당하게 달리면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위험하지만 근데 적당한 그 속도를 넘어서서 달리면 어떠한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0. 몇 초의 틈이 좁아져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죠. 오토바이가 타다 보면 적당한 거 적당하게 해도 위험해요. 오토바이는 술도 역시 적당하게 먹어도 위험해요. 그런 거 보면 오토바이하고 술하고의 중독성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술도 끊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한번 중독에 빠지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끊을 마음이 이렇게 주위의 친구들한테 제가 술 단주하면서 술 좀 끊거나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술 없이 어떻게 사냐고 재미가 없다 자기는 술 끊을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술을 적당하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하게 먹는 사람들은 끊고 싶어 해요. 끊질 못하지만 적당하게 먹지만 몸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적당하게 달려도 위험한 거는 항상 안고 가야 돼요. 아무리 적당하게 달려도. 왜냐 다른 차가 와서 박으면 차 대 차는 차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내가 적당하게 잘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박으면 적당하게 달렸지만 내 신체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칠 수가 있죠. 심하게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그 요소가 좀 떨어질 뿐이지 위험한 거는 안고 가는 거고 술도 역시 완전히 안 먹는 거랑 적당하게 먹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몸이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인생 지금 57세 살아오면서 지금 할리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 자신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내 자신을 제가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거나 뭐 화가 나 있거나 뭐 긴장돼 있다거나 어디에 빠져 있다거나 그런 거를 들여다봐요. 그럼 들여다보면 그거를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근데 지금 나 자신을 현재 들여다보면 단주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할리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하나의 단주를 위한 취미생활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중독이 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냥 재밌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취미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취미생활에 너무 푹 빠져 있고 몰입하고 집착하고 좀 중독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적당하게 매일 먹어요. 술은 취하거나 뭐 실수를 안 해요. 하지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어도 몸이 좀 안 좋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는 단주를 위한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단주를 위한 취미생활이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을 벗어났지만 그에 대신한 뭔가 중독에 걸렸다.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느낌이 술 끊고 그런 내 자신이 딱 과감하게 술도 딱 끊고 그런 알코올 중독성 알코올 생활을 딱 청산을 했는데 또 다른 중독에 걸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할리 오토바이인데 할리 오토바이도 탄다고 무조건 다 중독되고 막 심취하고 몰입한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타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일하고 또 탈 때 되면 타고 횟수도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매일 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형님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매일 타는 분이 있어요. 매일 추우나 더우나 그분은 오토바이가 지금 3대인가 있는데 그분은 매일 타요. 하루도 안 빠져요. 여기서 파주에서 충청도를 그냥 우습게 가요. 강원도도 우습게 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독일까? 그렇지 않을까요? 중독? 술 중독처럼. 그래도 이제 술 중독보다는 심각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수도 있어요. 약간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흡취되면은 집에 벌어가지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오토바이 막 사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는 지금 이제 바이크를 이제 투어링으로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내 컨셉으로 소소하게 이제 튜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다면, 왜냐면 가정과 와이프와 이런 이제 없다면 나 혼자 있다면 그냥 막 사다가 막 할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내 가정이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거 같아요. 술도 이제 보면은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맨 처음에 술자리에 앉으면 오늘은 좀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오늘 좀만 먹을 거야. 근데 먹다 보면 술이 취하면 술 먹는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지만 흠취하면 나중에는 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막 사고, 비싼 것도 막 사고, 신형, CVO, 이런 스글 CVO. 저번에 오픈 행사에 갔더니, 7,500만원짜리 차가 CVO가 전시가 돼 있는데, 마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이게 확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제 마누라가 없고, 어떤 가정이 없고, 돈은 있다. 그럼 그냥 사버리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제를 하는 거지. 근데 술도 먹다 보면 누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고 그러면 마누라 없고 그러면 그냥 막 먹잖아요.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없고 이제 와이프가 없는 그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도 이 바이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크하고 술하고 중독에 대한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과 말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생각이 돼요. 일단은 중독성,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위험한 거,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는 거, 위험한 게 건강을 해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바이크 타는 분들이 다 중독됐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약간 저를 들여다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바이크 중독성에 대한 심각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나를 좀 들여다보고
저와 비슷한 생각과 마음 상태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공감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지 싶어가지고 램프 공장에 오늘 저의 그 오토바이 중독과 술에 대한 중독, 물론 해필이면 왜 술이냐 얘기하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경각심도 좀 말씀드릴 겸 해서 저도 좀 술을 좋아했었고 지금 이제 술을 안 먹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술과 오토바이에 대한 중독성의 흡사한 점,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럭 팔렸습니다. 예,